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질문 들어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짧아서 제가 다운을 받아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용돌이 치듯이 흘러가는 거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의 파티큘러 쓰신 것 같아요. AUX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한두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이거는 그 3D에서 한 겁니다. 예. 근데 그 에펙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설명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를 3D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파티큘러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냥 파티큘러로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게끔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경로를 왜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게 이런 거죠. 어저스트를 하나 이용을 해서 여기에 왜곡 필터를 하나 쓰겠죠. 메쉬 워프나 이런 거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워프를 시키는 겁니다. 얘네들을 경로를. 전 그냥 일단 대충만 해 넣어 볼게요. 물론 이제 이쁘게 만들어야죠. 곡선을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워프를 적용을 할 때 너무나 많이 큰 왜곡을 시켜버리면 여기 보시죠. 이 픽셀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워프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리는 이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티클이 이렇게 이 경로를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파티클은 그냥 뭐 왼쪽에서 오른쪽이든 오른쪽에서 왼쪽이든 그냥 직선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어떤 왜곡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이런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단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픽셀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3D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엑스파티클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그래도 또 없으실 수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작업하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 뷰포트 바꿔서 할게요. 레프트 쪽에서. 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나? 이 상태에서 일단 2m의 사이즈를 제가 조금만 키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 저는 그냥 이쪽으로 할게요. 기본 값대로 흘러가게끔. 그래서 플레이 시키면 파티클이 나가죠. 파티클의 양이나 뭐 이런 것도 좀만 더 늘릴게요. 프레임도 300프레임까지 나오게끔 얘도 한 300프레임 정도까지 늘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클이 진행을 하고요.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얘도 그냥 이제 파티클이에요. 얘를 마치 지금 이 뷰포트 상에서 아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을 그냥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렌더링 안 잡힙니다. 얘는. 그죠? 그러고 테일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꼬리 AUX에 해당하는 거 그걸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도 이거는 입자들이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는 트레이서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트레이서를 이용을 해서 2m의 트레이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시키면 이렇게 테일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이제 너무 길죠. 잘라야 되겠죠. 리미트를 걸겠습니다. 엔드 리미트를 해서 한 뭐 3프레임 정도? 좀 너무 짧은가요? 7프레임 정도? 자, 그러면은 얘도 요런 식의 짧은 파티클 입자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얘 아직도 렌더링은 안 잡혀요. 자, 그러면 이제 렌더링에 잡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게 파티클의 어떤 그 렌더링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헤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헤어 매터리얼. 그래서 헤어 매터리얼을 트레이서에다 주겠습니다. 물론 렌더링 걸면 이제 잡혀요.
렌더링 걸면 이제 잡힙니다. 헤어 메탈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돼 있죠, 지금. 이쪽이 진행 방향이라면 이쪽이 두껍고, 그죠?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가늘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잡겠습니다. 색깔도 뭐 그냥 저기 그 진한 걸로 할게요. 예, 저기 잘 보이는 걸로 그냥 흰색으로 할게요. 색깔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고요. 싱크니스 가서 이쪽이 가늘고요. 0.1 이쪽이 두껍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 걸면 이제 진행 방향 쪽으로 두껍고 이쪽은 짧고. 예, 트이를 조금만 더 줄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러면 이제 파티클 개수는 만들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는 뭐 사실 눈에 보일 필요 없으니까 가려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얘를 왜곡을 막 시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뷰포트 지금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평면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게요. 라이트 뷰포트 상에서. 그래서 아이고 카메라가 네. 아이고 라이트 뷰포트 상으로 안 됐네요. 네, 프론트로 해서 네, 카메라를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카메라 뷰에서 볼게요. 네. 자, 지금 이제 이게 카메라 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디포머를 하나 쓰시면 되겠죠. 디포머의 카메라 워프 디포머. 얘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드시고 이쪽에다가 어떤 카메라를 기준으로 워프 시킬 거냐면 우리가 사용할 카메라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워프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왜곡을 시킬 건데요. 마그네틱 툴이나 브러쉬나 이런 걸로 얘가 디포머이기 때문에 어떤 걸 왜곡시킬 거냐? 트레이서를 왜곡시킬 거죠. 그래서 트레이서에다가 일단 차일드 시키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진행시켜 놓고 이제 왜곡을 시켜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마그네틱 툴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툴. 그래서 뭐 브러쉬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적당히 조절하시고 자, 얘를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왜곡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예,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이렇게 벌리고 떨어지고 예, 뭐 모양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뭐 파티클이 실제로 이 경로에 왜곡이 돼서 흘러가죠. 자, 그리고 렌더링 걸면 그대로 왜곡된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도 어떤 뭐 아까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발생됐던 그런 문제 같은 거는 생기지 않죠. 뭐 픽셀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 이제 왜곡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약간 꺾이는 거 있죠. 이거를 이제 아주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이 메쉬를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때문에 꺾이는 거니까요. 요거 메쉬. 그래서 저는 지금 연습을 해서 요 정도 했는데 예, 실제 작업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주셔야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왜곡 같은 경우. 어, 예, 이 정도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거를 많이 줬는데도 안 되면요. 이 트레이서. 예, 트레이서 얘를 리니어 말고 뭐 비스프라인이나 부드러운 곡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만들어낸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파티클 그 왜곡되는 거는요.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겠네요. 앞엔 조금 짙은 색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흐린 색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 컬러 같은 거를 잘 조절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쪽이 앞쪽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이쪽이 앞쪽이고 만약에 이쪽이 뒤쪽이라면 이쪽이 맞는 거꾸로인가요? 밝은 색, 톤, 거꾸로네요. 이쪽이 어두운 거고
뭐 이 정도 톤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음영을 주고자 하는데 라이트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하나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예, 라이트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음영도 제대로 잘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질문해 주신 이런 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만 하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곡을 쓰셔야 되고, 제 생각은 이 방법이 편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상 제 판단에 실제 이거를 제작한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엑스파티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시뮬레이션 그 피지크들이 있습니다. 터뷸런스나 에어나, 그 다음에 뭐 터뷸런스에도 종류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엑스파티클의 터뷸런스의 컬이라는 거를 쓰면 아마 이런 형태가 그냥 나와버릴 거예요. 바로 이런 왜곡이. 예, 근데 엑스파티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비슷하게라도 만들고 싶으면 이 방법을 쓰시고요. 혹시 엑스파티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엑스파티클의 이펙트 중에 여기 엑스파티클에 보시면요, 예, 여기 디포머 쪽에 들어가시면요, 모디파이어 쪽에 들어가시면은 예, 그 터뷸런스라는 게 있고요. 이 터뷸런스에 예, 노이즈 타입이요. 예, 이거를 컬을 쓰시면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와버립니다. 예, 그냥 가만히 둬도요,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와버려요, 이게. 예, 컬을 쓰시면요. 예, 물론 이제 조금 건드려야 되겠죠. 약간은.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컬을 이용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서로 다르게 왜곡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예, 요런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미터를 이용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